자, 모두를 위한 논술 강의 이 영상에서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방안 제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방안 제시는 논술에서 출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쪽에 속해. 내가 앞쪽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문제 유형들을 사실, 가치, 정책으로 분류한 영상이 있을 텐데 그거 가서 한번 확인해 봐. 거기서도 이 방안을 제시하시오라는 것은 정책 견해를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깊이 있는 사고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워도 하지만 때로는 약간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렵게 여길 것은 없는데 이상한 좀 헛발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고려하면 훨씬 좋은 답을 쓸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방안을 제시하시오. 표현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어떤 것을 제안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방안이 대단히 창의적이거나 엄청 눈에 띄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쓸게 여기다가 대단히 창의적인 것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 사실. 아니 여러분들 논술 시험 보는데 어떻게 대단히 창의적인 걸 내겠어요.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답 쓰기도 바쁜데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이 출제자가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는 것은 논술은 기본적으로 제시문에 기반해서 논리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제시문에 기반한 논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여기 제시문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의 뭔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아이디어를 말해봐라. 엄청난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봐라. 그런 뜻 아니란 말이야. 오해하면 안 돼. 대단히 창의적인 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제시문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출할 수 있는 것, 제시문 플러스 알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 가지면 안 돼. 그럼 헛발질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세 가지 유의할 점을 알려줄 테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방안을 제시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들 병원에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시지. 그래서 이런 이러이러한 약을 드세요. 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운동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시겠지. 그런데 그 처방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처방에 앞서서 이 의사 선생님이 우리 몸이 어떤지를 먼저 진단을 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이렇구나, 이렇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처방을 따라야겠구나. 설득력 있어지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의 진단과 처방, 그 처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방안이란 말이야. 그러니 진단 후에 처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방안을 고민할 때도 먼저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어떤 것을 방안을 얘기하라고 하면 뭔가 방안을 얘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지. 뭔가 그 시츄에이션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그 문제의 상황을 먼저 고민을 하면서 방안을 고민하는 이러한 논리적인 과정을 가지면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어. 간혹 학생들은 방안을 제시하라 그랬더니 진짜 그냥 방안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 한 번만 더 생각하자는 거지. 왜?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하듯이. 이게 첫 번째 유의사항이야. 알겠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방안은 두 가지 속성을 충족시켜야 돼.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실현 가능성이야. 실현 가능성. 요거 영어로 feasibility라고 해. feasibility. 그리고 또 하나가 소망성을 충족시켜야 돼.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esirability라고 해. 여러분의 방안은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해야 된다. 소망성이 있어야 된다. 바람직해야 된다.
내가 괜히 이런 영어 단어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요거는 학술적으로 쓰는 용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면 이 사회과학의 행정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 행정학에서 어떤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 두 가지야. 실현 가능하냐, 바람직하냐, 소망성이 있느냐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실현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건 그냥 꽝이야. 내가 이것을 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냐면 이 긴박한 시험 속에서 막 아이디어를 짜내다가 얼토당토하는 답을 쓸 때가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지?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실제로 하나 봤던 사례를 보여줄게.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저출생 고령화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물론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을 줬어. 과거에 비해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이 확대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만한 여력이 좀 많이 약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시츄에이션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냔 말이야. 방안을 제시하시오라고 얘기하면 무슨 답 나올 것 같아? 그래,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온다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자. 그러면 여성들이 아이 낳고 양육하고 그 과정에서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형식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이것 때문에 이게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줄이면 이쪽이 확보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방안이 실현 가능해? 바람직해? 그러지 않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논리적으로 말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야. 방안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안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같이 생각해 줘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유의사항이야. 오케이? 세 번째 유의사항은 뭐냐면 구체성이 있어야 돼.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 여러분들의 답안은 구체적이어야 돼. 이거를 두 가지 개념을 좀 대비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방향이라는 말과 방안이라는 말, 이 둘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것은 눈치챌 수 있을 거야. 그치? 방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략 이렇게 갑시다. 뭐 이렇게 갑시다. 방안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죠. 이 정도 갑시다를 넘어서 더 이렇게 손에 쥘 만큼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것, 그게 방안이란 말이지. 그런데 학생들은 방향 정도만 제시해 놓고 저 방안 얘기했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런 식이야.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사회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높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갈등의 소지도 커지지. 그러면 이 다문화 사회화에 즈음해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을 조화롭게 할 것이냐, 이러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잖아. 그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학생이 답안을 서로의 공감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아니겠어? 방향이겠어? 그건 방향이지. 그래, 좋은 생각이야. 공감하자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어떤 방향이냐면 뭔가 제도적인 것 말고 뭔가 좀 문화적이고 사람 사이에서 뭔가를 좀 해보자는 방향 정도이지 아직 이것으로서는 방향이라고 방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방안이 되려면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가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지역 사회에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 있을 때 인간이란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른 존재를 피상적으로 여기면 배척하기 쉬워요.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숫자나 개념으로만 대하면 나랑 관계없는 사람을 여기기 쉽잖아. 그러지 말고 대면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높여주면 아까 말했던 방향으로서의 공감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나라면 그렇게 쓸 것 같아.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어떤 지역 축제 같은 기회를 더 많이 갖자. 그것은 공감이라는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지. 그래서 방향 정도에 머물지 말고 방안으로서의 구체성까지 생각하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여담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다문화 사회화가 되고 있어요. 내가 한 7, 8년 전에 나 혼자서 한 나만의 챌린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혼자 걸어 올라온 적이 있거든. 근데 보름 정도 걸렸어. 그런데 그때 걸어오다 보면 이제 쭉 걸어 올라오니까 주변의 풍광들을 다 보잖아. 저쪽에 뭐 밀양이나 이런 쪽 지날 때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으셨고요. 이 수도권으로 오면 올수록 공장지대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내가 충북 음성이 있어요. 이 영상 보는 학생 중에도 음성 학생 있을 것 같은데 음성에 생극면이라는 데서 내가 하루를 잤거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해장국집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하고 나만 한국 사람이고 주방에 계신 분, 홀에서 서빙 보시는 분, 손님들 다 외국인들이야. 그만큼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히 다문화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은 뭐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보고 외국인들을 접할 기회가 잘 없는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볼 만한 중요한 방안이란 말이야. 평소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 잠깐 생각나서 얘기했어. 정리를 좀 해볼게. 오늘 우리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선 버려야 될 오해가 있다. 대단히 창의적이거나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야겠다는 강박관념은 버려. 못해 그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는 제시문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연장되는 것이니까 제시문에서 플러스 알파로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라. 그 아이디어를 고민할 때는 마치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처방하듯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이러한 논리적인 과정을 한번 거쳐보고 그 방안은 실현 가능성과 소망성, 실현 가능해야 되고 바람직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방향에서 머물지 말고 방안까지 나아가자. 이 점들을 여러분들 고려하면 가장 난도가 높은 문제가 방안을 제시하시오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고 좋은 답안을 쓸 수 있을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